자, 이제부터는 명절 좀 보겠습니다. 병호, 병신, 갑인, 정묘. 이 명절을 보면, 자, 용, 경금. 먼저 해석을 볼게요. 용, 경금. 경금을 용신으로 써서, 또는 용신을 경금으로 써서, 또는 경금을 써서, 행, 운이 무토운으로 흘러갈 때, 연첩, 연달아서 첩, 이길 첩, 빠를 첩인데, 연달아서 연속으로 과거에 급제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경운에 전, 옮겼다, C랑으로 승진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옮겼다. 결국 뭐냐면 자 여기서 이 명조에서는 경금이 키포인트고요. 경금일 때 또 운이 좋아가지고 더 승진도 한 것 같고 거기에 또 무운일 때는 토생금으로 생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인성으로서 생해주기 때문에 이 용신 경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 무토운이 뭐냐 희신이 되는 거잖아. 이때 연달아서 과거에 또 급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한번 명절 볼까요? 자,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경금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근데 경금이 뭐 있어요? 신금 속에 있죠? 그리고 정화가 있죠. 그래서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다? 과거에 급제를 했다. 또는 벼슬을 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마치 뭐가 있냐면 병화가 이렇게 있어요. 쌍병이 있고 오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 대신 간목에는 임묘진 목국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병화로 빼거나 정화로 빼는데 어쨌든 신금이 좀 약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아주 크게 관이 형성된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앞에 나왔을 때 이제 경금이 암장됐으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했죠. 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차, 이 명조는 제과 칠살, 칠살이 신금이잖아요. 칠살을 경금을 제과 너무 지나치게 극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화 있고 병화 있고 병화 있고 그러잖아요. 너무 화가 강해요. 또 지지에도 오가 있고 그래서 반가운 게 희, 행, 제, 자, 살, 왕지, 운이라. 자, 칠살이 약하기 때문에 칠살을 생해주는 운으로 가면 뭐요? 재생살. 그럼 재생이면 여기서는 토가 되죠. 토. 그래서 토생금으로 이 칠살을 생해주는 이 자는 불일자니까 영향을 주다. 그러니까 재성으로서 이 칠살을 생해주어서 왕지운, 왕한 운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희, 반갑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을 좋아한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는 금의 운이 금이 화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금을 생해주는 뭐가 오면 좋다? 토가 오면 좋다. 토가 어떻게 해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해서 너무 강한 화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약한 신금을 생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토운이라든가 토운이 좋거나 그 다음에 금의 운이 좋다는 거죠. 신각 일간이 강하고 살이 왕하면 그리고 이 정투 정화가 투출되면 격국이 신미야라 매우 아름답다. 그쵸? 어쨌든 이 간목일주가 신호로 태어났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경금이 있어야 된다. 경금이 있을 때 또 하나가 뭐다? 병화가 있어야 된다. 다만 이 명조에서는 이 병화가 이 두 개나 있고 지지에 오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지나치게 강한데 이 화의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는 토의 운이 좋으면 좋다. 토의 운이 무기토운이겠죠? 그 다음에 축 이런 식으로 오면 좋고 그 다음에 일간이 간목이 임묘진 방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칠살이 좀 약해 보이는데 오히려 토운에 왔을 때 이 뭐죠? 식신생제로 이렇게 재생살로 가게끔 식신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칠살을 생해주는 그런 운으로 흘렀을 때 좋기 때문에 이 토운이 좋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명조입니다. 기해, 임신, 갑술, 정묘인데 무제래요, 무제. 자, 이 명조는 무제다. 이 무제가 뭐냐면 지방의 향시에 급제했거나 지방관리 선발에 의해 국자감에게 입학한 사람. 그러니까 초급시험이라고 했죠. 초급시험 정도에 합격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조를 밑에서 한번 볼까요? 또 밑에 보면 이제 이 명조를 놓고 보겠습니다.
자, 간목일주가 신월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경금이 투출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갑경 정화가 이렇게 갑목 경금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임수가 있어서 뭐예요? 정임한목으로 정화를 끌어가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안 좋겠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임합 정입이 정화가 임수와 합을 해서 정화 수재, 정화가 수재, 극재를 받고 있다. 여기서 수국화로 이렇게 극재를 받는다기보다도 합을 해서 화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원국의 유병, 유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병일까요? 여기서는 임수가 병이겠죠. 왜? 정화가 필요해요. 여기서 경금도 이 신금 속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경금이 정화가 경금을 다듬어줘야 되는데 정화가 임수에서 합의돼 버리니까 임수가 병인 거죠. 그래서 원국에 유병, 병이 있으니 겨우 근자죠. 겨우 위무제, 겨우 무제가 될 뿐이다. 그 학생 정도, 초급에 초급 시험에 합격한 그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 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를 좀 다르게 좀 쉬운 말로 설명을 보면 자 정화로 설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간목이 묘에 있죠. 그 다음에 신, 해, 임수가 이렇게 있죠. 모에 있죠. 묘수라파 이런 식으로 일단 간목을 생해주죠. 그러면 자 이거를 목생화로 정화로 설계시켜야 된다. 정화로 설계해야 되지만 정임한목으로 이 정화가 임수에서 합을 당해버리죠. 정임한목으로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임수라는 이 병이 있는데 병을 치료할 때는 자 임수를 치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토가 있어야 되겠죠. 토가 기토는 좀 떨어지죠. 우리가 임수가 없어야 되는데 임수와 기토가 있으면 뭐죠? 기토타김이라고 하죠. 흙탕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토가 나은데 무토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토다 보니까 무토보다는 좀 기토라서 격이 떨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토보다는 영양이 떨어진다. 그래서 즉 병이 있는데 치료해야 될 약이 무력하다. 즉 무토가 오면 좋은데 무토가 없이 기토가 와서 좀 약했다. 치료약이. 그래서 이게 화끈하게 좋지를 못하고 그냥 초급 시험 정도에 합격한 그러한 수재가 되었다. 수재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수재라고 해석한 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이상할 것 같고 좀 초급 시험에 합격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명절 한번 볼까요? 자, 이 명조가 간목일주가 신월에 태어났어요. 신월에 태어났는데, 자, 굉장히 간목이 좀 강하죠. 경금 있어요. 병화도 있네요. 자, 무토도 있어요. 나빠 보이지 않죠? 좋죠. 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혈령, 지방현의 수장의 명조다. 행운이 추군에 이르러서 관죽에 물러났다. 왜 추군에서 물러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명조가 지금 다 없는데 한번 볼까요? 자 무토니까 양간이죠. 그러면은 신유 임계 가을 병 이렇게 오고요. 신유술 해 자 축. 자 이때겠죠. 을축대운에 와있다고 할 때 이제 관에서 물러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신살 신일주와 자 일주가 이거죠. 간목 밑에가 임목이 있죠. 많이 도와주고 있죠. 임목과 살 칠살이 경금이에요. 신금 뿌리에 신금 위에 녹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양왕 둘 다 왕하고 그리고 이유제 극제가 있게 된다. 뭐다 병화에서 화극금으로 경금이 극제를 받고 있으니 밑경려라 아름답다. 격이 아름답다 그 말이죠. 애석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위병화 병화가 병화이 비정화라. 병화에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병화보다는 뭐가 좋다? 정화가 좋은데 정화 대신에 병화가 있는 것이 좀 아깝다. 그래서 정화는 뭐라 했죠? 자, 병화는 따뜻하게 하거나 날씨를 환하게 비춰주거나 따뜻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거 실제로 이제 녹이고 그런 거는 정화라고 했어요. 영광도 같은 거는. 그런데 태양도 녹일 때가 있는데 태양 속으로 들어가 버릴 때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화는 어느 정도의 그 뜨거워서 이 샘물을 물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태양 속에 들어가 버리고요 완전히 녹아 증발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좋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귀함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같은 명조인데 같은 명조잖아요. 갑인 무호 경신 갑인 비영인인데 같은 명조인데 자 이거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홍월 스님의 이제 해석인데 한번 볼까요? 자, 신롤의 간목이 신약한 형상이다. 여기서는 이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화로 설계되고 있고 하지만 지지가 없고 그 다음에 지지에 시지에 뭐죠? 인목이 있어서 이게 약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약하게 신약한 걸로 봤어요. 신약한 형상이다. 일지는 인목을 얻어서 도움이 되겠지만 월지에서 배반하고 왜? 일신충을 하고 있죠. 배반하고 또 세력도 얻지 못한 형상에서 부득이 수가 도와줘야 되는데 수가 없죠.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되고 사주에서 물의 도움이 없다. 그러므로 차선을 취해서 살고 봐야 할지 고민된다.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을 용신으로 삼아 놓고서 수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운에서 올까요? 경, 신유 아까 이렇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수가 올라면 신유, 술, 해, 자, 축 이때 오죠. 해자. 그 다음에 경신, 임, 개 이때 오죠. 이때 수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일지에 있는 임목을 용신으로 삼게 되지만 인신충이 발생해서 용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서 임목은 나를 도와주니커녕 자신의 한 몸을 돌볼 겨를도 없는 급박한 상황이다. 이 신금을 용신의 병으로 간주하여 자 여기서는 뭐다? 인목을 용신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금은 충을 하기 때문에 이 뭐죠? 신금을 용신의 병으로 간주하여 이 신금을 극해주는 불이 있는가 살피게 되는데 불이 여기 있었죠. 병화도 있고 오화도 있어요. 살피는데 다행히 연지에 오화가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약으로 화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거 인목을 용신으로 보고 요거를 뭐죠? 기신으로 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화가 뭐가 돼요? 이게 약이 되는 거죠. 화극금으로 극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약으로 화를 사용하게 된다. 참고로 수만 있었더라면 금생수 수생목이겠죠. 그러면 일간도 생해줄 뿐만 아니라 금의 기운도 선에서 다시 목을 생해주는 일석이조 역할을 수행했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 어쨌든 약이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이죠. 이러한 형태를 살을 제압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된다. 참고로 같은 명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제 사주 명도 편남에 전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형식이 일주를 말해요. 갑인 일주. 그 다음에 이건 달을 의미해요. 신월을 의미해요. 근데 신월 중에서도 어떤 거냐? 경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이렇게 사주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사주가 일목요연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사주 실관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사주명단 편남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책 나오면 역시 배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율로 선생님의 책에서 가져온 미국 존슨 대통령의 사주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주가 비슷해요. 자, 여기도 간목이 신금에 태어났는데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 정화가 나란히 있어요. 그러면은 자 경금과 정화가 나란히 있게 간목이 신금월에 태어났는데 경금과 정화가 나란히 있음보다 이거는 벼슬을 한다고 그랬어요. 벼슬. 그러면 뭐자 용신을 경금으로 쓴다고 그랬죠. 경금을 쓰는데 무토는 뭐죠? 토생금으로 도와주죠. 뭐요? 무토가 희신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좋고 자 인묘진 목국으로 해서 목을 기운차게 해주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사주를 갑무경, 갑목, 경금, 무토, 갑무경 이 세 개를 다 갖춘 3기가 있으며 연애, 무토, 재성이 있어서
귀격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근데 이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청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기하사주로 볼 것은 없겠다. 자, 궁통보감에 의하면, 우리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궁통보감에 의하면 천간에 이 정화가 있고 경금이 투출되면 뭐다? 모두 다 이 벼슬을 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 신월 간목이, 자, 이 신월의 간목이 약세이지만 그래도 임묘지 목국이기 때문에 약한 건 아니에요. 밑에 득지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지지에서 방압으로 간목을 생겨주기 때문에 그다지 약하진 않다. 또 오히려 신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경금 신금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에 비하면 약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나쁘지 않다. 약하진 않다 그 말이죠. 약세지만 지지가 목, 임묘진으로 비겁국을 이루어 가빌간이 결코 힘이 없진 않다. 유력한 간목은 시간, 정화에 의해서 목생화로 설계되고 자신의 본분을 드러내고 정화는 강한 경금 칠사를 재련하여 정기신의 자임새가 좋다. 화극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한 신월 간목이 합랭하여 인수인 임계수를 끓이지만 이 사주는 금 관살이 강해서 신약함으로 관인 상생하는 수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거를 금이 이렇게 세력이 강하고 자, 목이 이렇게 약하다면은 금금목이 극을 당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거를 금생수 수생목으로 통과시킨다 그 말이죠. 수가 있으면 좋다는 거죠. 수운 그러면 여기는 해자축 임계 이게 있죠. 그래서 임계 이런 경우는 이제 신월의 간목은 원래 이제 한랭하다고 할 수는 없죠. 해자축도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는데 한랭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인수인 임계수를 꺼려 한다. 이게 춥기 때문에 근데 가을에 물이 그렇게 춥진 않잖아요. 특히 신월이면 초가을인데 한랭하다라고 보는 건 좀 약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임계수를 꺼리지만 이 사주는 금 관살이 강해서 신약함으로 이게 지금 강하죠. 그 다음에 관인 상생하는 수인수가 필요하다. 이 수인수가 운에서 올 때 음기를 더 강하게 하여 사주가 편고될까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수 중에 임수가 올 경우 시간의 정화와 정임하게 돼서 유정하게 일간 없는 기운이 된다. 예컨대 여기서 임수가 왔죠. 그럼 보다 정임 한목으로 목이 되죠. 목은 뭐죠? 간목 입장에서는 비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의 정화와 정임함에 대해서 유정하게 일간을 돕는 기운이 된다. 이거는 뭐죠? 비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수가 올 때는 무게합이죠. 자, 개수가 올 때는 무게합. 연간에 무토가 있어서 무게합화가 되므로 팔자짜임이 더욱 돋보인다. 구조용신호 인비. 자, 여기서는 인성이죠. 아까 수가 인성이고, 그 다음에 비견이 목이죠. 수목이 되는데, 천년부터 중년 이후까지 희용신의 흐름도 아름답다. 이렇게 있습니다. 중년 이후까지 희용신의 흐름도 아름답다. 그래서 위 사주는 존슨 전 미국 대통령의 사주라고 합니다. 자축대원까지는 여러 상원에 당선되었고 63년 개면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어서 대통령이 되고 64년 갑진년에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일로 선생님이 책에서 이 명조는 가졌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신월달의 간목은 뭐가 있어야 된다? 자, 신월달의 간목은 어떻게 된다? 경금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된다? 정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다? 벼슬을 할 수 있는 사주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신월달의 간목은 천간에 경금이 투출되어서 목을 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 경금을 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또 뭐다? 정화다. 이렇게 정화를 설명드렸고 정화 대신에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 정도로 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